네, 2021년 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사법파동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명수의 입장, 사법파동 부를 것인가. 자, 판사들 항상 남을 판단하고 판결만 했죠.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 한번 제가 판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이래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요, 탄핵 소추를 김명수 대법원장은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돼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관점이 큰 차이입니다. 탄핵 소추를 당할 사람은 임성근 부장이 아니라 당신인데, 이렇게 비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이나 판사, 검사들이 법을 다루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논리를 만드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이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늘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보고 가야 되죠. 이렇게 틀어버리면, 이런 문장을 내놓고 사과를 하는 거는요, 임명수 부장이 탄핵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문이에요. 이런 건 흔히 말하는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임성근 부장이 탄핵 소추를 당하게 된 것, 그분이 한 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법원 대표로서 사과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과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먼저 했어야 되죠. 실망이요? 우리 실망, 걱정은 한 적 없어요. 걱정한 적 없어요. 이건 걱정한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다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법관이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따져볼게요.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김 대법원장은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떤 법 규정을 고려했는지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부장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여부에 대해서 관련 법 규정을 고려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뭘 고려했다는 겁니까? 근데 그 임성근 부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김 대법원장 측에서는 이미 임 부장 사직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했다는 의미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임 부장의 사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뜻일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법관이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판단이었다는 건 결국 내부 검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부 검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미 다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법을 그 결과 사직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거를 얼렁뚱땅 건너뛰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임 부장에 대한 법원의 내부 징계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1심에서 이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2심이 진행 중인 것도 사표 수리 여부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리하지 않고 고려한 여러 영향이 뭔가요, 도대체? 결국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녹취록에서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생각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 정치 한번 거론.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다른 문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자, 이 녹취록 다 모든 걸 공개하지 않고 핵심 부분만 공개한 녹취록인데, 정치라는 단어는 2번, 탄핵이라는 단어는 5번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습니까? 오히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수리하는 게 맞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진실에 가깝겠죠. 법적으로는 수리하는 게 맞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진실에 맞을 겁니다. 자, 김 대법원장 입장문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돼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 녹취록에선 정치는 2번, 탄핵은 5번이나 거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2월 3일 법관 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재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재판 등을 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던 윤정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습니다. 보통 3년이면 바꾸는데 거의 2배를 머물게 했습니다. 윤정섭 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첫 번째로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입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돈 심부름을 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사모분담에서 김미리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사건도 맡게 됐습니다. 네. 왜 이런 배분이 이루어졌을까요?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이런 인사를 한 건가요?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게 이런 것인가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희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작년 12월 22일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서울행정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신문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23일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다음 날 예정돼 있었고요. 헌재는 윤 총장직이 제기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앞둔 시점입니다. 바로 그날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섭 헌재소장, 박병석 국회의장 등 5부여인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며 갈등을 극복하고 제도를 완전히 정착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문 대통령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이 있으나 이를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도 했습니다. 즉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공수처 출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인 시점이면 상권 분립이 의식해서라도 대법원장은 가지 말아야죠. 근데 여길 가셨거든요.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에 부여되는 헌법적 사명을 다했다고 하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지 말았어야죠.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녹취록에서 이미 다 드러났는데 참 실망스럽죠. 그리고 또 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되새긴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사퇴를 하거나. 어떻게 변명을 이렇게 합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참.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관입니까? 에? 아이고 참 딱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장 김명수.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이가 없다, 역겹다. 네, 쉽게 말하면 사법파동, 사상 초유의 범란을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계속 일선 판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불나는데 기름 부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보름간 침묵하다 이런 걸 사과문이라고 내놓느냐? 수준이 초선위원만도 못하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나 법원 전체의 신뢰가 추락했는데도 결국 자기 자리만 지키겠다는 것.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있으니 사표 수리를 못하겠다고 한 내용이 녹음 파일로 전 국민에게 알려졌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하느냐.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데 이어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우기리야라는 얘기죠. 우기리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욕밖에 안 나온다. 본인이 거짓말로 인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사법부 전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혼란에 빠졌는데 마치 탄핵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혼란을 불러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네요.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급 인사농단을 저지르고도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말을 부끄럼 없이 하고 있다. 자기가 한 말이 다 드러났는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끝까지 거짓말로 뭉개고 하려 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녹취록에 공개된 후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발언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고법의 한 부장은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위증죄 아니냐.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위증죄 요건에 딱 들어맞는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문 대통령이 경로가 잦았습니다.
격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경로가 잦아졌습니다. 대충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 펼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경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부추겼는데 윤 총장이 분노하고 경로하고 있습니다. 백인구 전 산업부 장관 영장 신청에 경로했습니다. 월성원전 수치 조작과 북한 원전 문제에 대해 김종원 위원장이 이적형이라고 한 데 대해 경로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 경로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농담이 문 대통령 아우가 경로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문재인과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제가 한 이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한번 문재인과의 전쟁은 시작됐다라고 제목을 뽑은 적이 있는데,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이 법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같습니다. 판사들이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는 연쇄성명을 발표해서 사법파동, 법난을 만들 것인가 궁금합니다. 판사들은 법복을 유니폼으로만 입고 있을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현수 수석을 막지 못하니까 김명수 유임을 시키기 위해서 방탄에 노력하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성공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사법대란, 사법파동, 법난, 검난에 이어서 일어나지 않을까. 점점 문재인 정권은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죠. 제가 항용은 유해라 그랬어요.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밖에 없고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습니다. 한 번에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너무 많은 모순을 저질렀습니다. 사법대란, 사법파동 일어날지, 판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